자, 이번에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뭐 실제 운영되는 사이트는 아니고 제가 이 테스트 형태로 그냥 만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BNX라는 이런 사이트는 지금 어때요?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로 모여있나요? 모여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웹사이트를 여러분들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를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물들이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네이버라는 홈페이지가 바로 그런 경우죠. 자, 네이버 홈페이지 보면 어때요?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웹사이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어느 정도 중간에 갇혀 있죠, 그죠?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걸 이제 다 만들지는 않을 거고, 지금 보면 이렇게 메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메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메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녀석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로 몰려 있고 딱딱딱 맞아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이런 딱딱딱 맞아 떨어져 있는 걸 디자인할 때 뭘 쓰면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인라인 그리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만들진 않은데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코드펜 하나 열 거고 여기다가 섹션이라는 거 써볼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인라인 그리드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근데 인라인 그리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겠다, 나는 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그대로 그냥 가져와도 돼요. 요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얘가 어떤 역할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정도는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인라인 그리드라고 이렇게 쓰고 div를 한 10개 정도만 써볼게요. div 곱하기 10개. 자, 그러면 div를 줬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얘가 어떻게 됐다? 딱딱딱 맞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노멀라이즈도 좀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노멀라이즈는 바디한테 마진을 0 주는 게 바로 노멀라이즈죠. 자, 노멀라이즈를 줄 수 있고 여기다가 저는 컨 1이라 써볼게요. 뭐 컨이라 써도 되고 컨 1이라 써도 되고 뭐 이러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컨은 뭐냐면 컨테이너라는 의미예요. 컨테이너라는 의미. 왜 그러냐면 지금 BNX라는 거는 지금 어때요? 너비가 딱 고정되어 있고 너비가 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너비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저는 바깥쪽에다가 컨테이너를 바깥쪽에다 이렇게 줄 거고, 그 다음에 인라인 그리드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여기다가 인라인 그리드 이런 식으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줄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바깥쪽 박스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라는 박스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얘한테 여러분들한테 너비를 주고 얘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몰리게 하게끔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 작업을 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커스텀이죠. 커스텀이라 하고, 자, 저는 요 컨테이너한테 너비를 얼마 정도 줄까요? 너비를 한 120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 방편으로 높이도 한 500픽셀 정도 줄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AF 줘가지고, 그러면 요런 류의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컨테이너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지금? 블럭이죠. 그렇죠?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블럭 요소 가운데로 정렬하려면 뭐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를 오토 주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를 오토로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네이버 웹사이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컨테이너로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얘네들을 가운데로 몰리게끔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뭘 선택할 거냐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섹션의 자식. 섹션의 자식. 아 그래요. 아 보통 여기다가 컨테이너는 div로 쓰니까 그냥 div를 쓰고 이름을 섹션이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태그 명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섹션한테 접근해서 섹션의 자식인 div한테 자 너비를 줄 건데 일단 높이도 기본적으로 한 50픽셀 정도 제가 임시로 줘볼게요. 얘는 임시에 임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높이 요 임시입니다. 자 너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뭐 20%를 해봅시다. 20%. 그러면 이게 너무 많죠? 지금 얘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면 제가 아마 10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3개를 지울게요. 7개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보더를 칠해줄 거예요. 보더를 2픽셀 솔리드 레드를 알고 있습니다. 레드.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지금 박스가 나오죠. 그렇죠? 보더를 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20%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20%에다가 지금 인라인 그리드를 썼기 때문에 인라인 그리드에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딱 한 줄에 5개가 나오게끔 맞춰진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한 줄에 몇 개가 나와야 돼요? 7개 나와야 되잖아요. 7개. 그러면 이거를 7개 나오게끔 어떻게 맞춰주면 될까요? 전체 너비에서 요 공간이 요 하나씩 이 div 하나당 너비를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7분의 1씩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쓰면 된다? 칼큘레이터 쓰면 된다. CALC 100% 나누기 7 하면 깔끔하게 7등분이 돼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살짝 비슷하죠? 그죠? 뭔가 살짝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랑 비슷한 거예요? 이 녀석이랑 살짝 비슷하잖아요. 이 녀석이랑 살짝 비슷한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보더를 지금 보니까 보더를 주는데 자 여기 지금 보더가 몇 픽셀 들어있죠? 2픽셀 들어있죠. 그죠? 근데 2픽셀 들어가 있는데 마치 여기는 몇 픽셀 같아요? 4픽셀 같지 않나요? 그죠? 얘는 2픽셀이 맞는데 얘는 4픽셀, 얘도 4픽셀, 얘도 4픽셀. 왜 그렇다? 보더가 지금 오른쪽에 여기 지금 오른쪽에 2픽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보더 2픽셀 왼쪽 2픽셀 그러니까 그 2픽셀과 2픽셀이 합쳐지니까 마치 4픽셀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과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여기 중간에 마치 합쳐져 있는 요 녀석들처럼. 얘네들은 2픽셀이 맞잖아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4픽셀처럼 보이니까 얘를 몇 픽셀로 만들면 될까요? 다시 얘가 4픽셀처럼 보이니까 얘를 2픽셀로 만들면 사실 얘도 2픽셀 얘도 2픽셀 만들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4픽셀로 만들면 된다? 당연히 그렇죠. 맨 왼쪽에 있는 요 녀석과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을 골라내가지고 우측에 있는 요 녀석과 좌측에 있는 요 녀석을 2픽셀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저는 여기다가 보더 위드라는 게 있어요. 보더 위드만 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뭐 2픽셀 뭐 2픽셀 주나 뭐 여러분들 따르게 주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더를 처음에 만들 때 여기를 10픽셀로 만들었죠? 근데 보더 위드가 2픽셀이면 이 속성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래서 근데 참고로 보더를 줄 때는 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보더를 줄 때는 뭐 너비, 이제 외곽선의 굵기, 그 다음에 뭐 외곽선의 모양, 외곽선의 색상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색상 같은 경우는 안 주게 되면 기본적인 색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솔리드랑 그런 건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돼요. 또. 자, 하여튼간에 지금 외곽선의 두께를 그냥 2픽셀로 주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줄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원하는 거는 위아래는 어차피 보더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더 위드를 0, 2픽셀을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0이 들어가고 좌우가 2픽셀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얘 골라내야 되고 얘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들은 지금 div잖아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자식이에요? 몇 번째 자식?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누구를 부모로 삼는? 섹션을 부모로 삼는 녀석 중에 첫 번째 자식.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섹션 하트.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자식 개념 모를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고 색상 칠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죠? 이 녀석을 골라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골라내면 얘는 몇 번째 자식? 마지막 자식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라고 쓰게 되면 얘를 골라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를 골라냈고 얘를 골라냈으니까 얘만 또 보더를 따로 주고, 그러니까 보더 위드를 따로 주고 얘도 보더 위드를 따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보더 위드를 주면 되는데 지금 얘를 4픽셀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더 위드를 좀 줄여볼게요. 너무 크니까 그냥 1픽셀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1픽셀. 그러면 1픽셀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는 2픽셀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픽셀이니까 맞는 거고. 자, 그러면 보더 위드를 몇으로 맞춰야 된다? 얘가 2픽셀이니까 왼쪽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몇 픽셀로 맞춰줘야 돼요? 2픽셀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더 위드도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 줄 수가 있는데 0, 그 다음에 1픽셀, 0, 2픽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위,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 왼쪽. 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을 다시 1픽셀로 다시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1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2픽셀처럼 보이는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는 얘가 지금 1픽셀이었기 때문에 엄청 얇게 보였잖아요. 근데 제가 얘만 골라내가지고 왼쪽에다가 왼쪽 보더를 2픽셀 주니까 2픽셀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만 따로 골라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더를 얘는 어떻게? 얘는 오른쪽에 2픽셀이니까 이렇게 주고 왼쪽을 1픽셀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높이만 살짝 줄여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 이 높이만 줄여주고 임시로 줬던 요 색상도, 컬러 색상도 여러분들이 주석을 줘가지고 이거 제거하면 되겠죠. 잠깐 주석을 걸까요? 주석을 겁시다. 주석을 걸면 어때요? 요런 식으로 마치 메뉴 형태로, 요것만 이제 레드 대신에 뭐 주면 되는 거예요? 블랙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마치 뭐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죠. 그죠? 요런 모양이랑. 이런 식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얘를 퍼센트에다가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div의 부모가 섹션이죠. 그죠? 그러면 섹션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바뀐다. 그러면 바뀌어도 얘가 그 너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알아서 7등분을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애초에 뭐다? 애초에 프레임이라는 걸 잡아놓고 그 안에서 7등분을 해서 써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컨테이너가 900픽셀이어도 어떻게 된다? 이게 유지가 됩니다. 왜요? 섹션은 지금 너비가 없어도 div의 너비를 그대로 물려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섹션은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블럭이기 때문에 div가 뭐 너비가 이렇게 바뀌어도 그 너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100픽셀로 바뀌어도 1000픽셀이나 1100픽셀 너비가 이렇게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드가 조금만 바뀌어도 한 코드가 바뀐다 해서 모든 디자인을 다 수정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한 코드가 바뀌었을 때 그 디자인에 맞게 알아서 유연하게 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지금 딱 깔끔하게 7등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컨테이너를 중앙으로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는 작업을 배워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